공부를 하기 싫은 데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가 너무 멀어요. 물론 요즘은 비대면으로 줌으로 수업이 많이 이뤄져서 다행이긴 한데 줌은 또 줌대로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슬슬 이제 대면 수업도 많아졌다고 들었는데 전 이미 졸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학교가 신촌에 있었거든요. 그럼 집에서 신촌까지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럼 왕복 거의 2시간이에요. 또 준비하고 씻고 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이동하고 이런 시간 합하면 거의 이동 시간만 2시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학교에 한 번 갔을 때 최대한 많은 수업을 한 번에 다 들으려고 하루에 수업 3개, 4개를 막 몰아 넣으면 또 하루 종일 수업만 듣고 있어요. 점심시간도 없이. 그래서 자꾸 공부를 놓게 되고요. 두 번째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됐어요. 저는 전공이 이제 유럽문화학과라고 해서 동문과와 불문과를 합쳐놓은 과예요. 물론 제가 제 발로 선택한 학과이긴 한데 사실 갈 수 있는 과가 여기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단순히 언어 배우는 거 좋아하고 또 독일어 잘하니까 독일어 특기자로 그럼 이 과에 가야지 해서 들어온 건데 어문 계열이라고 해서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독일 문학의 역사, 독일 문화의 이해, 프랑스 희곡, 물론 당연히 이런 문학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수업이지만 이런 수업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내가 이걸 왜 배워야 하지? 내가 이 독일 문학, 프랑스 희곡을 알아서 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까? 의문이 들었던 수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를 자꾸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책이 두꺼워요. 심지어 저 같은 인문 계열, 그중에서도 어문 계열은 전공책이 막 따로 있다기보다는 교수님께서 프린트물 해서 프린트로 나눠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무거운 편도 아니었어요. 경제, 경영학과 이런 애들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복수 전공을 하거나 다른 과 수업을 들어보면 그 교재가 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꼭 맨큐의 경제학만 두꺼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복 2시간을 걸려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무거운 책에 또 프린트, 노트, 거기에 노트북까지 들고 가야 되는 날은 그냥 수업이 잽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가 5번 결석부터는 그 수업이 F 처리가 되는데 제가 그렇게 4결석 2지각을 그렇게 많이 했죠. 교수님께 갑자기 좀 죄송하네. 그래서 많은 대학생분들이 아이패드나 겔탭에 PDF나 PPT 이런 공부 자료들을 넣고 공부를 하려고 태블릿을 사는 게 가장 흔한 대학생들의 루트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전공책이 너무 무겁거나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프린트가 너무 많거나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된다. 태블릿을 활용해서 이 많은 PDF, 논문, PPT 이런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앱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도비 스캔과 애크로벳 프로입니다. 사실 어도비 하면 또 PDF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어도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오늘은 제가 이 어도비 스캔이랑 애크로벳 프로 앱을 한 300%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도비 스캔인데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으로 공부하는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전공책을 스캔해서 태블릿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인기가 많아진 앱인데요. 이거를 왜 전 대학생 때 모르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쓰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도비 스캔 말고 알고 계시는 다른 이 스캔 어플은 차마 이름은 언급할 수 없지만 한때 열풍이었던 스캔 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타 스캔 어플 같은 경우에는 좋긴 한데 이 하단에 워터마크를 없애려면 꼭 유료 결제를 해야 한다든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앱이 중국 거여서 자칫하다가 정보가 탈탈 털릴 수도 있다고 꼭 지우라는 썰이 한때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부랴부랴 지우고 그랬는데 이 어도비 스캔 앱은 무료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모두 다운 가능합니다. 작동법도 쉬워요. 그냥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문서를 촬영을 해서 고화질로 바로 스캔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직접 스캔을 한번 해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필기한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어도비 스캔 앱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스캔을 원하는 문서를 이렇게 카메라에 대주시고 그러면 이게 알아서 문서를 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또 테두리를 찾아줘요. 엄청 똑똑하죠. 그리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찍어줘. 그러면 이렇게 문서의 내 모서리가 인식이 되는데요. 정확도가 보통 높은 편이긴 한데 가끔 테두리 인식을 잘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거 일단 한 장만 해봤는데 이렇게 확인해봤을 때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스캔이 잘 됐죠. 바로 PDF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 이번에 사실 처음 안 기능인데 촬영할 때 이제 이 스캔할 문서의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더라고요. 화이트보드, 책, 문서, 명함 이렇게 4개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화이트보드 기능은 교수님 판서나 칠판 필기 같은 거 이렇게 촬영해서 바로 PDF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봤을 때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수업 도중에는 이렇게 갑자기 칠판 촬영 좀 할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업 도중에는 사용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판서가 남아있을 때만 유용한 기능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이 책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책이랑 문서랑 스캔할 때 뭐가 다른 거지? 왜 이렇게 굳이 나눠져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누르면 애초에 이렇게 화면에 점선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책을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인데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책을 우선 이렇게 최대한 펼쳐서요. 또 이 보라색 부분에 맞게 카메라에 배치를 해주면 이렇게 알아서 또 모서리를 인식을 해서 캡처를 해줘요. 스캔을 해주는데 저는 처음에 책을 스캔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쪽 매번 일일이 찍어서 스캔을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사용하고 와 진짜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느꼈어요. 친구가 전공책을 잠깐 빌려줬을 때라든지 맨큐의 경제학 같은 책 있죠. 너무 두꺼운 책을 매번 왔다 갔다 들고 다니기 너무 무겁고 귀찮을 때, 아니면 오늘 진도 나갈 부분만 미리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스캔을 한 다음에 수업 들을 때 또 태블릿에 있는 굿노트나 노타빌리티 같은 걸로 또 바로 필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프린트물을 엄청 많이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제가 스페인어 공부한 종이들인데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서 기능을 통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스캔을 해서 바로 태블릿에 공부를 하시던지 PDF로 따로 저장을 하시던지 그러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저도 지금 실제로 이 종이들을 빨리 한번 스캔을 해서 PDF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컴퓨터로 애크로벳 프로를 열면 다큐멘트 클라우드에 일단 내가 스캔한 파일들이 다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모든 파일을 클릭을 하면 어도비 스캔이 있죠. 그럼 아까 제가 어도비 스캔으로 촬영한 문서들이 스캔이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일단 원하는 PDF 파일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그럼 이렇게 제가 방금 스캔한 스페인어 공부 자료 프린트물들이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이 페이지 구성,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PDF의 순서를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진도에 맞게 이렇게 문서의 순서들을 배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파일 결합 기능은 동일한 수업의 PDF 자료들을 파일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PDF 문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기능은 엄청난 두께의 두꺼운 전공 서적을 단원별로 쪼개서 저장하는 것도 책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석 기능, 이 주석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모나 뭐 교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 시험에 꼭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석으로 게시를 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았던 건 이 애크로벳 프로에서 스캔 파일의 텍스트가 이미지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검색이나 편집이 가능한 텍스트로 변환해준다는 건데요. OCR 기능이라고 해서 광학 문자 인식 기능이래요. 제가 지금 어문 계열이고 또 취미로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 보니까 외국어를 번역할 일이 진짜 많은데 그때 예를 들어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파파고에서 바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바로 번역이 되는 거죠. 이 기능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독일어 전공이고 또 스페인어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유럽 언어는 바로 한글로 번역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영어로 먼저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문맥상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꿀팁 아닌 꿀팁입니다. 아무튼 이 기능이 저처럼 이렇게 외국어 배울 때는 진짜 유용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8페이지지만 진짜 대학교 교수님 수업 강의 들을 때나 공부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 PDF가 막 몇십 장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의 100장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컨트롤 F 눌러서 찾고 싶은 단어를 바로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고, 지금 문제를 검색했는데 검색이 되죠.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빠르게 혹시 오타는 없나, 오탈자는 없나, 틀린 건 없나 검색하고 싶을 때도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 애크로벳 리더인데요. 이 애크로벳 리더는 모바일이나 태블릿, PC에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애크로벳 프로를 구독하신다면 어도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경우에 모바일과 태블릿에서는 편집이나 변환처럼 프리미엄 기능까지 활용이 가능해요. 솔직히 PDF를 꼭 휴대폰으로만 본다던가 꼭 태블릿으로만 본다든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태블릿에 있는 PDF도 갑자기 뭐 팀플을 할 때 아니면 급하게 핸드폰으로 봐야 한다든가 휴대폰에 있는 PDF 문서를 급하게 태블릿으로 봐야 한다든가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모바일에서는 애크로벳 리더 앱에서 다큐멘트 클라우드에 저장한 문서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게 진짜 편했는데요. 이 애크로벳 리더 앱에 접속을 하셔서 여기 다큐멘트 클라우드에 제가 로그인한 아이디로 애크로벳 프로에서 편집한 PDF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PC 버전의 애크로벳 프로에서도 모바일이나 태블릿에 저장을 했던 PDF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동일한 PDF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큐멘트 클라우드에 들어가면 어도비 스캐너로 제가 스캔해서 PDF로 만든 문서들을 볼 수 있는데, 애초에 PDF로 받은 파일들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늘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두고 싶다 하면 이렇게 오른쪽 점 3개를 누르셔서 다큐멘트 클라우드에 저장,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클라우드에 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큐멘터리 클라우드에 들어가면 제가 방금 따로 저장한 이 환영합니다 이 파일이 또 저장이 됐죠. 진짜 제가 요즘 주식 때문에 미래엔 어떤 시장이 뜨나 이렇게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클라우드 시장이 뜬다, 아니 이미 떴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클라우드 시장이 뜬다더니 진짜 이 클라우드 기능도 진짜 유용하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이 에크로벳 프로를 구독하시고 PC나 태블릿, 모바일 이렇게 다양한 기기에서 한 번에 교재나 문서 이런 파일들을 관리하시면 진짜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학생들 필수 앱 어도비 에크로벳 프로랑 어도비 스캔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 어도비 앱들이랑 이렇게 태블릿만 있으면 다시 열공할 자신이 좀 있는데 이미 저는 너무 낮은 학점으로 대학을 졸업을 해버렸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대학생분들, 특히 요즘 대학생들 이제 슬슬 중간고사 시즌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 생일이 다가오거든요. 제 생일 때는 늘 거의 시험 기간이었어요. 아니면 저같이 지금 뭐 백수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취준생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쪽 K 민성이었습니다.